초심자를 위한 알고리즘 공부 전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앞에 보이는 대로 일단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공부 전략에 대한 얘기랑 그냥 그다음에 마무리 짓는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부산대학교 정보컴퓨터공학부에 다니고 있는 오현석이라고 하고요. 온라인에서는 알고 싶다라는 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회 참가 경험은 2014년에 그 ACM ICBC 대전 인터넷 예선을 시작으로 2015, 2016년에 그 대전대회 본선, SBC LG대회 본선 이렇게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발표 주제가 초심자를 위한 알고리즘 전략이라고 했는데 왜 이 주제로 하게 됐냐면은 사실 제가 공부를 한 게 뭐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 이렇게 공부 전략을 말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보다 경력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저도 뭐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고요. 알고리즘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군대를 갔다가 복학하고 나서 처음 그 복학한 학기에 C++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중간고사 실기 시험을 봤는데 그 당시에 5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2문제밖에 못 풀었는데 5문제를 풀고 만점을 받은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엄청 분했어요. 같은 학년인데 왜 나는 2문제밖에 못 풀고 쟤는 5문제나 풀지? 그래서 뭔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학기에 ACM ICPC 예선이 있었어요. 처음 참가한 대회인데 정말 보니까 잘하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까 그 C++ 수업에서 잘하는 줄 알았던 그 친구도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잘하는 분들이 엄청 많았다는 걸 알았고 나는 그냥 우물한 개구리거나 이런 걸 느꼈고 나도 졸업하기 전에 진짜 대전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마침 동아리도 생기고 해서 계속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공부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 공부에는 왕도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거기에 시간을 많이 쏟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이 방법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것 같다라고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네, 일단 공부 방법의 선택이고요. 일단 크게 공부 방법으로 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제를 정해놓고 그냥 그거랑 관련된 문제를 모조리 푸는 거 그런 게 있고, 하나는 또 다른 건 그냥 아무거나 풀다 보니까 풀이를 봤는데 내가 모르는 거다 이러면 그거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 2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일단 이제 아예 프로그래밍 언어조차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아예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공부하면 안 되죠. 사실 그럴 때는 그냥 별짓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간단한 문자열 처리 문제라던가 그런 걸 풀면서 일단 언어부터 익숙해져야 될 거고, 그게 됐으면은 일단 기초 주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한 그 처음 위에 거 이것처럼 그냥 주제를 잡고 그 주제랑 관련된 문제를 다 푸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초 주제라는 건 뭐 DFS, BFS,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그 뭐 최단 경로, 미니멈 스패닝 트리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됐으면은 그냥 이제 아무 문제나 풀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문제나 풀다가 모르는 주제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럼 그때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계속 그냥 그 주제 정하고 그것만 파고 또 하나 정하고 그것만 파고 하면은 나중에 그냥 주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뭔가 어떤 풀이를 적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걸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재미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려면은 그러니까 재밌는 문제를 풀어야겠죠. 그냥 주제를 정해놓고 푸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밑에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만부 많이 보실 건데
책 보는 방법에 대한 건데 이게 책이 어려워요 사실 엄청. 그래서 한 번에 다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한 번 훑어봤어요. 뭐 이런 게 있는갑다 그냥 이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막 문제를 풀다 보니까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왠지 그 책에서 봤던 그걸로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그 주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책을 한번 훑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훑어볼 때랑 나중에 훑어볼 때랑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이해되는 게 다를 거예요. 네, 같이 공부하기 이거는 그냥 여럿이서 공부하라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뭐 동아리나 스터디 그룹 하실 거고 그거에다가 저는 온라인 저지 커뮤니티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동아리 가입했을 때가 동아리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뭐 그래가지고 뭔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저지 그러니까 저는 저 백준 온라인 저지의 슬랙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모르는 문제를 많이 물어봤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혼자 할 때는 그냥 자기 혼자 찾아서 풀어야 되고 자기 혼자 건드리는 것만 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뭔가 그 대회 문제라던가 알고리즘에도 뭔가 유행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리가 쭈루루 그걸 공부하면 나 혼자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온라인 저지 커뮤니티에서는 그걸 그 흐름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그 많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랑 실력이 비슷한 사람이랑 같은 문제를 놓고 토론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같은 문제를 놓고 보면은 나는 이런 관점에서 봤는데 상대방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러면서 뭔가 시각이 넓어지고 뭐 다른 풀이도 알 수 있고 그런 점이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적절한 경쟁이 그 공부하는 데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잡고 쫓아가야 돼요. 네. 이건 그냥 공부를 할 때 확실히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네. 그 아, 그러니까 여러 자료로 공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종목복 하나만 보고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다른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어떤 설명이 나한테 와닿을지 모르는 거고 특히 코드의 경우 그 뭔가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한테 와닿는 코드도 있고 아닌 코드도 있더라고요. 뭐 구글링은 생명이고 그래서 제가 봤던 책이 이런 게 있는데 종만복은 다들 많이 보실 거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콘테스트 챌린지라는 책도 많이 보실 거예요. 이 두 책은 뭔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컴피티티브 프로그래밍 3 이 책은 좀 비교적 최근에 접한 건데 또 위에 두 책이랑 다르게 문제들이 유형별로 좀 잘 나뉘어져 있어요. 좀 유형이 좀 세분화된 단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좋고 CLRS 이거는 사실 뭐 어려운데 그냥 연습 문제 같은 걸 보면은 공부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코드포스 블로그 그냥 코드포스 메인 화면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 아래에 막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쓱 한 번씩 보면은 이 주제에 뭔가 관심이 간다.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 일단 몰라도 그냥 즐겨찾기를 해놔요. 그럼 나중에라도 보면 되거든요. 뭔가 새로운 공부거리를 잘 던져요. 얘는. 그다음 탑코더 알고리즘 튜토리얼 얘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봤던 건데 그냥 단순히 뭐 C++ STL 쓰는 법부터 시작해서 문제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고급 알고리즘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타 뭐 유명하신 분들 블로그 있죠. 그런 거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언어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블로그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글로 표현하던가 이런 게 아니면 그냥 내 혼자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생각. 근데 하다 보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거일 수가 있어요. 설명해 보라고 하고 하면 설명 못 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걸 글로 설명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뭘 몰랐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다는 거는 무조건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기에는 내가 이해하기 쉬운 코드가 좋은 코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코드를 쓸 때 책에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해서 쓰면 좋다는 말이에요. 밑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 모르는 문제를 만나면 해답을 보잖아요. 근데 그냥 답을 보고 이렇게 풀면 되는군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똑같은 문제를 다음에 만나도 절대 못 풀어요. 그냥 쉽게 풀지 못해요. 생각해 보면은 해답을 보고 내가 그 자리에 다시 짠다고 해도 한 번에 맞는 경우는 한 번에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번 다시 짜서 맞는다고 해도 다음번에 또 풀었을 때 한 번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지뢰 구현을 겁먹어서 안 풀고 이런 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반복 숙달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세그먼트 트리나 네트워크 플로우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바깥에만 짜고 알맹이만 딱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풀리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코드도 그냥 할 때마다 다시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계속 반복 숙달을 하면은 이게 뭔가 기계적으로 짜질 거예요. 기계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짜진다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대회에 따라서는 그 참고 자료를 쓸 수 없는 대회도 있어요.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SCPC가 그랬고, 그런 데서 엄청 강점으로 다가오고 이게. 그리고 같은 코드를 짠다고 해도 매번 이걸 똑같이 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다 보면 버그가 많이 생기는데 그런 버그를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의 유형을 자기 나름대로 세분화해야 돼요. 그냥 예시로 든 것처럼 그냥 유명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뭔가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그대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얘기하다가 이 문제 그냥 그 문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문제 이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문제 A 플러스 B 그 문제랑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기억하기가 편해요. 훨씬. 이거 문제를 그러니까 유형을 세분화를 많이 할수록 나중에 이게 비슷한 문제라는 게 잘 보여요. 엄청. 그다음에 이거는 문제를 풀 때 효율적으로 풀려는 건데 저는 일단 처음 공부를 얼마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한 문제에 오래 매달리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아예 그 풀이를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진짜 박사 받고 이런 사람들이 몇 년간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몇 시간 안에 떠올린다, 며칠 만에 떠올리는 내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모르는 건데 처음에는 그 모르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답을 보면서 많은 풀이랑 이런 사실이 있구나 이걸 많이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적정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만약에 지금 내가 봤을 때 보자마자 풀 수 있는 문제는 나중에도 보자마자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에 그런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 5분이라도 생각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나한테만 남는 게 있고, 그러니까 교훈이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고르려면 제일 좋은 거는 뭐 백중 같은 경우에는 그 지표가 있잖아요. 푼 사람수, 뭐 정답률 이런 걸로 할 수 있을 거고, 유사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난이도를
알아보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실력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나의 라이벌인 거죠. 라이벌이 몇 번 틀리고 푼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거는 저에게 좋은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엄청. 그리고 라이벌이 아는데 저는 모르면 안 되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코드를 꼭 봐야 돼요. 맞췄다고 땡이 아니에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내가 투어리스트가 아닌 이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풀이 내보다 빠른 소스라던가 짧다던가, 그냥 아니면 그냥 무조건 유명한 사람은 다 열어보세요. 코드를 다 저보다 잘 짰어요. 어차피 다, 다른 풀이랑 좋은 코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 보는 코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저도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풀이에 확신이 들 때 코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풀이 완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바로 코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코드가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막 분기문이 많아지고 덕지덕지 이렇게 이것저것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하고 뭐 적고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적고 하면은 나중에 수습이 안 돼요. 괜히 필요 없는 소스만 늘어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쭉 답이 나온다 하고 명확하게 나왔을 때 그때 코딩을 시작하면 오히려 더 빨리 푸는 경우가 많아요. 코딩을 미리 한 경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연습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회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회 준비하기 위해 앞서서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온라인 대회를 참가하는 거예요. 일단 그냥 연습이랑 다른 게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제한 시간 안에 솔루션을 떠올려야 되고, 어, 내 풀이를 검증해야 되고, 코딩도 빨리 해야 되고, 버그 없이. 그리고 타코드나 코드보스는 내가 또 프리 테스트만 통과했다고 땡이 아니잖아요. 시스템 테스트 가서 틀릴 경우도 엄청 많은데 그런 테스트 케이스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뭐가 좋냐면 레이팅이 있잖아요. 레이팅이. 근데 레이팅이 생각보다 엄청 객관적인 것 같아요. 보통 대회에서 높은 상을 타시는 분들을 보면은 보통 레이팅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에서 그렇지 하시면 높게 가실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그러니까 레이팅으로 내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풀이가 매번 올라오니까 그 대회 당시에 못 풀었어도 이걸로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대회 문제를 돌아야 되는데, 특히 뭐 내가 참가할 대회 문제면 더 좋을 거고, 뭔가 그 대회에도 문제에도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파악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대회를 많이 참가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연습 때는 그냥 내 집에서 편하게 뭐 먹을 거 먹으면서 할 수 있는데, 거기 가면 막 운영 체제도 다르고 키보드도 다르고 에디터도 다르고 의자도 다르고, 옆에서 막 나는 막 이렇게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키보드 막 두드리고 옆에서 막 풀었다고 환호성 지르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참고 자료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온전히 내 머릿속에 있는 걸로만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 숙달을 해가지고 그냥, 네, 바로바로 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충 여기까지고요. 예, 마무리 짓는 말인데, 사실 진짜로 확실한 방법은 그냥 거기에다 시간을 많이 때려 박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문제 푸는 게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재미를 느껴야 돼요. 거기에다. 근데 문제 해결에 좋은 점이 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마음만 먹으면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뭐 잠자기 전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로 저는 느꼈는데 이거는 시간을 투자한 만큼 올라가요. 뭔가 실력이. 뭔가 이게 길게 이렇게 똑바르진 않겠지만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이 있어요, 분명히. 네, 여기까지입니다.